안녕하세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결국에는, 앞으로 언젠가, 공황이 올 수 있겠지만, 대공황이. 하지만, 지금 당장 대공황을 걱정할 때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증시를 희망적으로 보고, 증시의 방향성이 어떻게 이제 될 때마다 어떤 식으로 매매를 접근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영상을 이제 찍어서 올리려고 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앞으로 증시가 이제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조정이 가격 조정이 크게 받을 것 같지는 않고 아마 기간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어요. 그 기간이 얼마만큼의 기간이 될지는 조금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은. 근데 왜 그러냐면 시장이 너무나 세거든요. 시장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예측하는 건 조금 쉽지가 않고 다만 조정을 받는 거를 이제 대비를 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섹터를 봐야 하는지 그런 부분을 영상을 이제 올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영상 시작할게요. 자, 이게 뉴스 몇 개를 볼 텐데요. 이제 한국에서 이제 제일 잘 나가는 삼성전자가 또 일을 냈다고 합니다. 예, 차세대 GDDR7 업계 최초로 개발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결국에는 인공지능 AI와 그리고 고성능 컴퓨팅 등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결국에 삼성전자도 AI 쪽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쪽이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왜냐면 지금 반도체 시장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에는 수요가 필요해요. 그 수요를 AI가 맞춰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AI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대중화가 되긴 어렵겠죠. 근데 그 대중화가 되는 그 과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서 이제 기업들이 AI를 먼저 사용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공공기관이나 이런 수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아마 집중을 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에 삼성전자가 나중에 이 계약들을 추가적으로 따내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다만 조정을 받을 때 이제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것보다는 다른 반도체 관련주를 집중하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애플 챗 GPT 대항마 만든다. 주가가 역대 최고를 터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미 애플은 차트를 우리가 이제 몇 번 봤지만 애플을 보진 않았지만 전고점을 이미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한 지 오래입니다. 이 얘기는 애플은 앞으로도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것을 봤을 때 애플이 챗GPT의 대항마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 인공지능 개발에 상당한 투자를 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 AI 관련주가 유망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AI 서비스 출시의 사상 최고치 찍은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사상 최고치를 찍습니다. AI에 관련돼서 결국에는 MS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소도 더 많은 것들을 이제 플랫폼들을 출시해 낼 거고 이 과정에서 결국에는 많은 AI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테슬라가 결국에 2분기 이익률이 하락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차트 분석을 어제인가 그저께 해드렸죠. 테슬라가 단번에 돌파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배터리 관련주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테슬라는 많은 하락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조정이 깊은 조정일 것인가? 그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을 돌파한 종목들은
다 AI에 관련된 결국에 종목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AI 관련주가 가장 강하다는 얘기고 시장의 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테슬라는 조정을 얕게 받을지 깊게 받을지 예측하기가 참 쉽지가 않다. 그리고 깊게 받을 경우에 한국에 있는 2차 전지 관련주가 큰 타격을 받게 되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좀 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너무나도 과열된 상황이고 마진율이 낮게 나왔다. 이 얘기는 결국에 엄청난 매출을 기대하긴 어려워요. 경제가 다시 활성화되지 않는 이상. AI는 경제가 좀 침체가 되더라도 결국에는 어떤 기술 혁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수요가 있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매출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전기차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것이 경기 침체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배제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예, 삼성전자가 오늘도 빌빌대요. 이거 빌빌대는 거 원래는 여기 고점을 돌파해야 돼요. 얘가 벌써 했어야 돼. 근데 왜 못했을까? 그 저번에 설명드렸잖아요. 결국에는 에코프로 삼형제 때문이잖아요. 오늘도 에코프로가 조정을 거의 받고 있지도 않아요. 5일선 지키고 있어요. 테슬라가 그런 악재가 나왔는데. 근데 만약에 이거는 저는 뭐 조심해야 된다는 거는 계속 그렇고 뭐 200만 갈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예. 어쩔 수 없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게 차트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못 하니까 예, 그냥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서 예, 접근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에코프로 뭐 HBM인가 HN인가 이게 또 계급등합니다. 아, 이거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은. 예?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주만 본 사람들은 엄청난 수익을 낸 시장이었겠죠. 6개월 동안. 그러나 주식시장은 뭐 영원하니까 이때 이거를 설사 수익을 못 냈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항상.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장이 이제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단기 조정이 언제 올지 이런 것들은 제가 다 맞췄잖아요. 코스피 코스닥. 근데 저는 거래를 안 했단 말이에요. 5월부터 사실상. 거래를 안 했기 때문에 안 하고 이제 다른 짓을 한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손실만 더 입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후회가 되죠. 아, 내가 시장을 조금만 긍정적으로 봤으면 정말 많은 기회가 있었을 텐데. 저는 아마 2차전지 관련주도 조정을 받을 때 매수를 했을 겁니다. 그랬으면. 근데 조정을 한번 받고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너무 큰 오산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조정이 깊은 조정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아마 제가 지금 삼성전자를 봤을 때 삼성전자가 지금 고점을 못 올리고 헤드앤숄더인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깊은 조정을 받을 것이냐 그거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결국에는 지금은 외인기관의 매도가 있지만 외인기관이 이미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매집을 해왔고 지금의 이것은 일시적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기간 조정보다는 아니 가격 조정 깊은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의 성향이 강할 것이고 만약에 삼성이 깊은 조정을 보이더라도 여기 갭을 메우는 정도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아마 진짜 많은 조정이 나오더라도 121선을 이탈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20선을 설사 진짜 이탈하는 그런 악재가 터지더라도 여기서 반등이 다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여기까지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는 방향성을 세우던지 뭐 반도체나 제가 말씀드린 뭐 AI 뭐 이런 쪽 반도체 이런 쪽으로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이 있다면 그런 종목들을 분할로 접근을 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삼성전자가 전고점을 돌파하기 전까지는요.
이미 코스닥은 전고점을 돌파한 지 오래고 93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공황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왜냐면 이미 코스닥이 먼저 전고점을 돌파했어요. 그러면 다음 차례는 코스피라는 거예요. 결국에. 코스피는 돌파를 못하고 빌빌대고 있잖아요. 근데 코스피가 돌파하기 위해서는 조금만 기간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기간 조정이 코스피가 좀 길어진다면 반도체 관련 섹터들도 기간 조정이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뭐 갑자기 뭐 다 날아가고 그런 거 아니니까 요럴 때 좀 좋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선별하셔서 관심을 가지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자,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이거 이제 설명드릴게요. 뭐 저는 이 꼬리 지금 꼬리 달고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얘가 공략을 하기가 여간 지금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는 이제 이미 손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손절을 했으면 되게 그랬겠죠. 제가 그 금액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적은 금액은 아니겠죠. 손절한 금액이. 아,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여기서 손절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제가 조금 좀 길게 본 게 실수였어요. 아, 여기서 조금 더 좀 길게 봤거든요. 아, 근데 이걸 이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손절을 했는데 자, 이 구간에서 지금 십자 캔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도 공략하기가 까다로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얘가 충분히 전고점을 돌파할 호재도 있었고 그리고 힘도 있었지만 추가적인 수급이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에 비이성적으로 이제 집중된 수급 때문이에요. 하루에 막 거의 5조씩 터져요. 배터리 관련주가. 코스피가 그러니까 힘이 없죠. 당연히. 호재가 정말 많이 터졌는데도 얘가 힘이 없어서 계속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테슬라가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 지금 죽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더 죽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코스닥이 내렸는데 바로 이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만약에 안 들어오는 현상이 일어난다면 삼성전자는 추가적인 조정을 받을 수 있고 결국에 이수페타시스도 추가적인 조정은 불가피하겠죠. 그리고 여기를 이탈을 지금 안 했는데 여기서도 공략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2차전지 관련주가 내일 또 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이수페타시스 이거 더 내려요. 그러니까 이게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매수를 한 건데 이 자리에서도 공략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이수페타시스로만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종목마다 다 차트도 다르고 다 어떤 수급의 현황도 다르고 종목 성향도 다르기 때문에 분석은 항상 똑같을 수가 없어요. 조금씩은 다르지만 기본 틀의 전제를 하는 거예요. 이 갭자리를 메울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수페타시스가 여기까지 내려간다면 갑자기 급반등을 할 가능성이 낮아요. 여기에 이미 수급이 1조 2천억 원이 터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돌파를 하려면 기간 조정이 지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여기를 지지하고 바로 돌파하거나 얘가 바로 돌파하려면 결국에 삼성전자가 고점을 돌파해야 돼요. 예. 그리고 에이수페타시스를 여기에 물렸는데 만약에 재수 없어서 수급이 갑자기 AI 관련주로 들어와. 그러면 얘는 기간 조정이 더 길어지는 겁니다. 이소페타시스 좋은 회사예요. 근데 제가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막 이거 사라고.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예, 저는 이제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요게 가장 그 누구에게도 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섹터를 얘기해 주는 거야. 이런 섹터가 난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섹터를 얘기하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좋고 앞으로 컨텐츠도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할 예정이에요. 자, 어쨌든 얘가 이제 조정을 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것들을 고려해서 이 구간에서 나는 공략을 안 한다. 안 한다 하면 난 뒤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겠습니다. 얘가 바로 이렇게 고점을 돌파하는 이 모습을 보여준다면 조정이 사실상 거의 없이 올라가는 거겠죠. 그죠? 이 가능성은 우리가 또 배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갑자기. 근데
지금의 현 상황에서 제가 분석을 했을 때는 아쉽지만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요. 테슬라 이거 보고 제가 좀 차트를 좀 보니까 약간의 조정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기간 조정에 그칠 것이다. 결국에는 아주 큰 가격 조정. 갑자기 뭐 6만 전자 간다. 여기까지. 갑자기 6만 전자 간다. 6만 3천 전자 간다. 여기까지도 내려간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결국에 외인이 받아줄 겁니다. 삼성전자는. 외인 기관이. 그래서 개인은 삼성전자를 또 팔아치울 거예요. 예, 조만간. 삼성전자를 갑자기 사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미 2차 전지 관련주에 미쳐있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여기에 크게 신경 안 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이거 사람들이 신경 안 쓸 때 얘가 팍 튀고 간다고요. 그럼 그때 반도체 섹터들이 아주 큰 상승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셔서 매매를 기간 조정을 좀 생각해서 가격 조정보다는 조금 이제 이미 조정을 많이 받은 종목을 뭐 조금 비중을 실거나 아니면 지금부터 언제 이제 터질지 모르니까 위로 조금씩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는 전략을 세우신다면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몇 개월 뒤에 좋은 성과를 얻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